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이종우입니다. 셀코TV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실버 세대를 위한 재테크 공부 시간, 투자는 60부터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60대가 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제가 올해 만 65세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랜 버핏 보고 꿈이 있구나. 예. 저도 돈 좀 벌어야 되겠구나. 예. 60대부터도 예. 오히려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되면서 점점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잠이 들기 전에 예. 제발 내일은 앞에 3자나 4자가 되는 시간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원래 우리 애널리스트 할 때 새벽에 일어났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때부터도 새벽에 일어났었는데요. 요새도 나이가 드니까 예. 저도 뭐 1시에 일어났다가 예. 잠이 안 와요. 예. 아마 그게 저희의 이 공통적인 그런 생활 패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요, 60대 이상의 5명 중 3명이 본인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0대 이상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60대 이후부터 투자는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저희가 각자 한마디씩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0대 이후부터 투자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교수님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60대 이후는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예. 원금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그래서 투자라는 건 리스크하고 위험의 적절한 관리라고 그러는데요. 예. 리스크, 위험 정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60대 이후 투자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분기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은퇴를 할 때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게 갑자기 수익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거는 과거서부터 본인들이 가지고 왔었던 생활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60대 이후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매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랬는데요. 네, 우선은 저 금이에요. 예. 네, 금이라는 게 오랜 버핏이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라고 그랬죠.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이 금이라는 건 이자도 배당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금은 약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1층에 우선 그 금이라고 했는데요. 예. 뭐 우리 센터장님은 예. 뭔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저는 1층이 주식입니다. 주식이요? 예. 어떻게 보면 35년 넘는 동안 네. 주식을 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제가 재테크, 그다음에 특히 은퇴 이후에 재테크를 할 때 대원칙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 원금을 훼손하면 안 된다. 2번째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벌 때는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지만 또 이게 터질 때도 또 상당히 많이 터지고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거는 조금 마땅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의 비중도 워낙 커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씩은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층에다 배열을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2층은 어떤? 저는 뭐 주식은 훨씬 높은 층에다 뒀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리츠 같은 것도 이것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뭐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그런 리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리츠를 제 투자 자산 한 10%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내 리츠도 있고 해외 리츠도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뭐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는 이런 리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부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요. 어떻게 2층에다가 뭘 두셨습니까? 2층에다가 저는
해외 채권을 예, 뒀습니다. 예. 해외 채권 뭐 우리가 대부분 접할 수 있는 해외 채권이 뭐 브라질 채권이라든가 예.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채권들을 많이 이걸 하고 있고요. 선진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들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길이 열려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채권의 가장 큰 문제는 환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금리로 해가지고 이자 얻은 것보다도 환 리스크, 환이 더 떨어져가지고 더 손해보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해외 채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본인의 재테크의 안정성 차원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층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3층 저는 그냥 예금인데요. 예. 뭐 나이가 들수록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 예금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 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금리가 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사실 저같이 그 증권회사 다녔던 사람들은 은행에도 돈 안 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작년 9월, 10월에 은행에서 5% 금리를 주더라고요. 5년짜리 4.5% 금리를 줘요. 저는 우리 잠재 성장 지금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물가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5% 금리 주는 시대가 다시 있을 것인가? 그렇죠. 쉽지는 않겠죠. 이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제 금융자산 중에서 한 13%가 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요. 5년, 10년 지나면 3년 전처럼 다시 그 1%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돈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일부는 예금에다 넣을 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층 열어주시겠어요? 저의 3층은 예적금입니다. 똑같네요. 3층에서는. 사전에 협의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예적금을 선택한 거는 그래도 아무튼 은행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상당히 이자를 어느 정도 지불해주고, 은행이 갖고 있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그래도 예적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적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층 한번 알아볼까요? 뭐 이슬람이 1층에 주식을 두었는데요. 저는 뭐 굉장히 높은 층에다 뒀네요. 4층에다 두셨네요. 사실 그 노후에 주식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기는 큽니다. 제가 좀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M2 이동성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우리 주가가 2000년 이후로 그런 경제 변수에서 가장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식이 싸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식을 사놓고 좀 기다리시고요. 우리나라 우량 주식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싸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미래를 내다보고 결국은 제자리 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싸졌기 때문에 주식을 좀 높은 층에다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의 4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금입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 20년 전 정도에 제 대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보험이 판매 그걸 하고 하는 친구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엄격결에 하나 들었었죠. 한 7년 동안 들었고 매달마다 100만 원 정도씩을 내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그 연금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달에 89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그때 이제 연금을 제일 처음 들었던 거 해가지고 비슷한 거를 이렇게 저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개인연금으로 제가 한 달에 받는 게 대략 한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야, 이게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경험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중에 되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연금을 저는. 뭐 연금에다가 연금형 보험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강제저축한 건데. 그렇죠. 연금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기 뭐 60대 이상이 많이 보신다고 그렇습니다만은 젊은 분들 보시면은 꼭 강제저축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김명익 교수님의 영익 빌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층은 금, 그 다음 리츠, 예금, 주식 이랬습니다. 저는 주식, 해외 채권, 예적금, 연금 이렇고요. 이제 5층만 남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층이 둘이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동시에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시에 열어보시죠. 예, 하나, 둘, 셋. 예, 맞죠? 똑같습니다. 우연히 있네요. 예, 제가 노후에는 정말 원금을 보좌하는 게 중요하다. 이 채권 사면요. 물론 회사채 같은 거 사면은 지금으로 리스크는 높은데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국고채라고 그러죠. 이런 거 사면은 만기까지 뭐 금리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을 찾을 수가 있고 이자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거 채권 상품이 있거든요. 뭐 채권 상품 가입하면은 또 분기별로 이자를 받는 그런 채권형 펀드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 투자 중요하고요. 해외 채권, 국내 채권 나눠서 하셔야 되지만 환율 때문에 국내 채권 비중을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채권을 하셨는데. 예, 그렇죠. 저는 특히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이런 분들에서 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원금을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고 뭔가 지금 그걸 가지고 내가 더 풍요롭게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게 그 원금을 보존하면서 그 다음에 수익을 일정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게 제가 봤을 때 채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제가 부동산도 넣고 이 센터에 부동산을 안 넣는데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76%예요. 더 이상 늘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팔 수도 없고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거든요. 우리 그 은퇴 세대들이 거의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비중은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로 부동산은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특히 이제 은퇴 세대에게 부동산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물론 이제 나중에 올라서 굉장히 큰 돈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은퇴하는 시점에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도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이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어떤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수익을 발생하고 이러는 형태가 훨씬 더 나은 그런 그 투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아무튼 뭐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외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요새 그 주택연금 제도라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50대, 60대 이분들은 자산 중에서 8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별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죠. 네, 그런데 그걸 주택연금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매월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좀 나머지 가지고 이런 채권 주식에 투자하면은 전 앞으로 부동산 수익률보다 더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연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어떻게 탄생을 했나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쭉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 꼭 끼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도 다른 투자 수익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얘기가 어떻게 도움이 됐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저는 그걸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